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지피 일반 초소.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우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1970년대 지피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북한과 단 몇백 미터, 때로는 몇십 미터 떨어진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했던 그 시절. 오늘은 1970년대 지피 근무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생생한 이유 7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우의 기록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7위 열악한 식량 보급. 1970년대 지피는 식량 보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후방 부대도 쌀밥 먹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최전방 지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보급로가 험난해 식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헬기 보급이 있었지만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끊기기 일쑤였고 도보 보급은 왕복 68시간이 걸리는 험로였습니다. 겨울철 폭설이나 여름철 장마 때는 일주일 이상 고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피 병사들은 항상 비상식량인 건빵과 통조림만 쌓아두고 생활했습니다. 밥을 해먹어도 쌀이 아닌 보리쌀, 강냉이가 섞인 잡곡밥이었고 반찬이라곤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김치도 제대로 된 배추김치가 아니라 무김치나 짠지였고 된장찌개는 건더기도 별로 없는 맹물 수준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몇 점 안 되는 통조림 햄이 전부였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각기병에 걸려 다리가 붓는 병사도 있었고 빈혈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식수조차 부족했습니다. 계곡물을 길어다 정수제를 타서 마셨는데 겨울엔 계곡이 얼어붙어 눈을 녹여 먹어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을 참으며 적을 감시해야 했던 그 시절 지피 병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6.2 살인적인 경계 근무. 1970년대는 북한의 도발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1968년 1.2일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전방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틈만 나면 지피 주변에 침투조를 보냈고 총격 도발도 빈번했습니다. 지피 병사들은 2시간 근무, 2시간 대기를 반복하는 살인적인 경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은 근무에 투입됐고 나머지 12시간도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대기 상태였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꼼짝없이 초소에 서서 쌍안경으로 적을 감시해야 했죠. 눈이 1m 이상 쌓인 날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근무는 계속됐습니다. 초소는 바람막이도 제대로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겨울엔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근무 끝나고 내려오면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지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인기척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북한군의 침투 가능성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야생동물들도 활동해서 멧돼지나 노루 소리만 들려도 적으로 착각해 사격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졸음과 싸우다가 동료가 총으로 허벅지를 찔러 깨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졸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극도의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불면의 나날이었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으로 환청과 환시를 경험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5위 원시적인 생활 환경. 1970년대 지피는 시설이라고 부를 것조차 없었습니다. 막사는 나무와 흙으로 지은 움막 수준이었고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였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키 큰 병사는 허리를 굽혀야 했고 빗물이 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겨울엔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동상에 걸리는 병사가 속출했고 여름엔 습기와 벌레로 고통받았습니다. 침상이라고 해봐야 나무 판자에 짚을 깔아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매트리스나 요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군용 침낭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했습니다.
쥐와 진해, 뱀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일상이었고 밤에 자다가 쥐가 얼굴을 지나가는 경험을 안 해본 지피병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은 더 열악했습니다. 바깥에 판자로 급조한 뒷간이 전부였는데 겨울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변기도 없고 그냥 구덩이였습니다. 볼일을 보다가 동상 걸린 병사도 많았고 특히 치질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엔 구더기와 파리 때문에 고역이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화장지도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신문지나 휴지 대신 나뭇잎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면장도 없었습니다. 계곡물을 길어다 쓰거나 겨울엔 눈을 녹여 썼습니다. 세면대랄 것도 없이 그냥 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비누도 귀했고 칫솔과 치약도 자주 떨어졌습니다. 목욕은 한 달에 한두 번 후방부대로 내려갈 때나 가능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건 기본이었고 피부병이 만연했습니다. 오미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에 걸린 병사가 절반이 넘었고 이 악물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무병도 제대로 없어서 응급처치도 어려웠습니다. 21세기엔 상상도 못할 원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사위 극한의 기후 조건. 지피는 대부분 해발 800m, 1200m의 고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30도를 오가는 혹한이 계속됐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백두대간의 능선에 위치한 지피는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았습니다. 난방이라곤 드럼통을 개조한 화통 하나가 전부였는데 연료 부족으로 제대로 떼지도 못했습니다. 나무를 직접 산에서 베어와야 했는데 지뢰 때문에 나무하러 나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석유 난로는 고급 장비라서 지피에는 보급되지 않았고 있다 해도 석유가 귀해서 아껴 썼습니다. 병사들은 군용 침낭과 담요를 여러 겹 덮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침낭에 들어가도 추웠고 새벽에는 추워서 잠을 깰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천장에 얼어붙어 고드름이 되어 있었고 물은 얼어서 깨뜨려야 했습니다. 세수물도 얼어붙어서 불을 떼워 녹여야 했습니다. 동상은 기본이었고 손발이 얼어 감각을 잃는 병사도 속출했습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괴사되어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와 코끝도 자주 얼었고 동창이 생겨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전우들도 많았습니다. 여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고지대 특성상 낙뢰가 빈번했고 지피에 번개가 떨어져 병사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피뢰침 설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벼락을 맞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면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마철엔 산사태 위험이 항상 도사렸고 실제로 지피가 흙더미에 묻히는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1972년과 1975년에는 집중호우로 여러 지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장병이 매몰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가 며칠만 계속 내려도 병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완벽한 고립상태. 1970년대 지피는 문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전화선 하나가 유일한 외부 연락수단이었는데 이마저도 자주 끊겼습니다. 폭설이나 폭우, 바람에 전화선이 끊어지면 며칠씩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몇 개월씩 산속에 갇혀 지내며 가족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보급대나 받을 수 있어 한 달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자친구나 가족이 보낸 편지가 늦게 도착하면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습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한 달 후에 받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도 달려갈 수 없는 무력감이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라디오나 신문도 없었습니다. 가끔 후방에서 올라온 병사가 며칠 전 신문을 가져오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려봤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향 식구들은 잘 지내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은 정신적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TV는 당연히 없었고 오락이라곤 화투나 장기가 전부였습니다. 휴가는 꿈도 못 꿨습니다. 1970년대는 전방 병사들에게 정기 휴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지방 경조사가 아니면 휴가를 나갈 수 없었고 그나마도 며칠 안 되는 짧은 외박이 전부였습니다. 이때에서 제대할 때까지 지피에서만 근무한 전우들도 있었습니다. 고립과 고독, 그것은 젊은 병사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또 다른 적이었습니다. 지피 병사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병사들도 있었고 심한 경우 자해나 탈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위 항상 도사리는 죽음의 위협. 1970년대 지피는 언제 전투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수시로 도발했고 지피에 대한 총격과 박격포 공격이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피에서 교전이 발생했고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1970년 한 해에만 전방에서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장병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1974년 11월에는 최전방 화살머리 고지 지피에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한군 무장 공비들이 철책을 넘어 지피로 침투하려 했고 우리 병사들은 손에 땀을 쥐고 사격전을 벌였습니다. 몇 시간의 교전 끝에 북한군을 격퇴했지만 우리 측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75년에는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폭발해 지피 병사들이 사상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병사들이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북한군의 심리전 방송도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확성기로 남조선 괴뢰군들은 총을 버리고 인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선전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댔고 밤에는 여자 목소리로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느냐, 고향이 그립지 않느냐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병사들은 이런 방송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뢰 위험도 극심했습니다. 지피 주변은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오래된 지뢰가 산사태나 폭우로 떠내려와 아군 지역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뢰 표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설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공포 속에서 지피 병사들은 매일을 유서 쓰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편지나 일기장에 유서를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면 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가족에게 써놓고 근무를 나가는 것이 1970년대 지피 병사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보급로 행군. 1970년대 지피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보급로 행군이었습니다. 헬기 보급이 제한적이던 시절 지피 병사들은 직접 짐을 지고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헬기는 중요한 무기나 탄약, 긴급 환자 후송에만 사용됐고 일반 보급품은 모두 사람이 지고 날랐습니다. 보급로는 정식 등산로도 아닌 짐승도 다니기 힘든 급경사 산길이었습니다.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바위와 나무뿌리가 뒤엉킨 험로였습니다. 경사가 60-70도에 달하는 구간도 많았고 밧줄을 잡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평지도 거의 없었고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사들은 30-40kg의 군장에 더해 식량, 탄약, 연료를 추가로 져야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 80kg를 두세 명이 나눠 지거나 한 사람이 30kg씩 나눠지고 올라갔습니다. 탄약 상자는 더 무거웠고 겨울철 연료인 석유통도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 중량이 5-60kg을 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 엄청난 짐을 지고 6에서 8시간씩 산을 타야 했습니다. 중간에 쉴 곳도 마땅치 않았고 쉬는 것도 눈치가 보여 악물고 걸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미끄러져 굴러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짐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보급로 행군 중 추락사한 병사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다리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는 병사도 수두룩했습니다. 한 번 다치면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길을 뚫고 가야 했고 앞사람이 길을 만들면 뒷사람이 따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선두에 선 병사는 눈을 헤치며 길을 내야 해서 보통 병사들보다 2배는 힘들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얼어붙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 그 땀이 얼어붙어 옷이 빳빳해졌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저체온증에 걸린 병사도 많았고 동상은 기본이었습니다.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여름엔 폭염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탈진 직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병사가 속출했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에 젖은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신발이 진흙에 빠져 벗겨지기도 했고 미끄러져 넘어지면 짐과 함께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보급로 행군 중 사망한 병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로사, 추락사, 심장마비 등으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사고가 전투 사망만큼이나 많았습니다. 1970년대 지피병사들에게 보급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극한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보급로를 오르내리다 보면 차라리 전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보급로 행군은 1970년대 지피 생활의 가장 큰 악몽이었습니다. 1970년대 지피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배고픔, 추위, 고립,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보급로 행군까지.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조국을 지킨 전우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지피에서 복무한 분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피는 많이 현대화됐지만 1970년대 지피의 기억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전우 여러분, 1970년대 지피에서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급로 행군의 추억, 혹한 속 경계 근무의 기억, 전우들과의 우정 등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역사가 되고 후배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은 여러분의 소중한 군 생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생생한 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